안녕하십니까? 시사추적단 단장입니다.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굉장히 요즘 핫하죠? 뭐 정부, 여권, 야권 상관없이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뭐가 문제고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지금이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지금은 2023년이죠. 벌써 12년이 지난 일인데 1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고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오염수 방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오염수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부터 좀 이제 알아봐야겠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내에 그 핵 연료가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입니다. 방사성 물질. 그 핵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가 투입이 됩니다. 당시 사고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투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냉각수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비나 눈 그리고 또 이제 지하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염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 오염수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게 용량이 그 추가로 증설된 부분까지 합해서 137만 톤이라고 그래요. 137만 톤. 그런데 그 137만 톤의 저장 탱크 용량 중에 4월까지, 올해 4월에요. 올해 4월까지 133만 톤이 차지를 했습니다. 약 97%가 찬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가득 찼고, 이게 내년까지는 이제 다 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안에 그 오염수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해양 방류가 이제 해양 방류로 정해졌을까요? 2016년 일본 정부의 어떤 전문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뭐 해양 방류에서부터 대기 방출, 수증기로 인해서 말린다는 거죠. 또 전기 분해, 전기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부분이 물이니까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충주입, 지하매설 등으로 이제 흘려보낸다는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검토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해양 방류랑 대기 방출, 그다음에 해양 대기 방출 병행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이 가장 좀 심도 있게 다뤄졌는데 그 중에서 결국에는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대기 방출은 해양 방류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 대기 방출을 하려면 지상의 저장소를 확보해야 되죠. 지금 어쨌든 탱크 안에 들어있는 물인데 이거를 대기로 방출시키려면은 이제 밖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상의 저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또 대기 방출을 하려면 고온에서 오염수를 증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냅둔다고 마르긴 하겠지만 조금밖에 안 마르니까 그런 설비라던가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해양 방류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다로 이제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방류 기준 2016년 기준 34억엔 우리 돈으로 약 360억입니다. 360억이면 바다로 처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시 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7년 4개월로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책위에서는 검토되는 모든 처리 방안 가운데 가장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결론에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해양 방류가 당시에 결정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방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태도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중앙일보 단독보도 5월 11일자입니다. 이 단독보도에 따르면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하겠다라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처리수라는 건 갑자기 또 어디서 튀어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사능 오염수는 그 안에 있는 방사성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굉장한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오염수라고 부르는 건데 처리수라는 거는 알프스라는 장비를 통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한 걸 처리수라고 부르자는 얘기거든요. 이 알프스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다핵종 제거 설비입니다. 어드밴스드 리퀴드 프로세싱 시스템. 앞 글자만 따서 ALPS거든요. 일본 도시바에서 개발한 설비고 오염수를 이 설비에 넣으면은 다핵종 제거 설비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오염수 안에 있는 다양한 방사선 물질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부르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양의 방사선 물질이 제거가 되는 건 맞지만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삼중수소는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제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알프스에. 근데 삼중수소도 결국에는 방사선 물질이고 그게 또 어떤 부작용들을 갖고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간 프레임 전환용이죠. 오염수라는 단어보다는 처리수라고 부르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위험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용어 변경의 검토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성일종이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5월 26일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의아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게 결국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부르고 싶은 거는 이제 일본의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수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성을 간과할 이유도 없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오염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저는 사실상 조금 의아하긴 하죠.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해찬 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했나요? 문재인 정권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에도 국내 해역에 큰 영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그 오염수를 비판하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내로남불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그 문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가 어떤 거냐? 그런 보고서가 이미 실제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삼중수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해양 확산 시 국내 해역 유의미한 영향이 없어. 삼중수소 해양 확산 시 어떤 희석이 되면서 국내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다는 내용이 사실로 적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전문가 간담회 내용입니다.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약한 베타선 방출하여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의 농축, 축적되기 어려우며 해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음. 해양 확산 시 삼중수소의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 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보고서에 실제로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없다. 이게 2021년 4월에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당시에도 이런 보고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유출이 돼서 이 보고서 이게 정부의 의견이 맞냐? 지금 이런 보고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런 것들을 누차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는. 찾아보시면 그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그때 당시 오염수 방류 대응 기조가 어땠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IAEA 기준에 따르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르죠. 단 일본이 세 가지 요구사항 이행할 시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단서를 답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요구사항 아직도 유효한가요? 또 시찰단 파견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오염수 방류가 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뭐 시찰단 파견 뭐 해야죠. 정부 입장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원자력 전문가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 요즘 많은 언론 활동에서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시찰단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죠. 이분이 시찰단에 대해서 시찰도 아니고 검증은 더더욱 아니다. 설명회에 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일본 정부의 경산성, 외무성이 설명회라고 못 박았다. 이미 일본에서는 시찰단이 오는 게 설명회라고 이미 규정을 지은 거예요. 지금 그 시찰단이 좀 유효하게 그런 어떤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으려면은 실제로 후쿠시마 가가지고 원전 가서 우리가 오염수 채취하고 처리수 채취하고 그러고 한번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사실 그게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본이 제공하는 물을 받아온 거죠. 우리나라 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무슨 검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 깨끗한 물을 떠왔겠지. 무슨 검증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의 85%가 오염수를 방류를 반대해요.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죠. 지금 제 아는 지인분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회를 안 드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그 방류를 하더라도 그런 삼중수소가 해류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한 3년,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또 없고요. 일본 반응은 또 어떻죠?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국민 52%가 국민의 이해를 못 얻고 있다. 국민의 이해를 얻고 있다라는 답변은 6.5%밖에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고 또 그 오염수 방류에 따른 그 현지의 주민들, 어민들 이런 분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일본의 어떤 여론조사로 이렇게 수치가 다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의 국익을 위한 일이에요. 이게 오염수 탱크는 차고 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류라는 예산상의 이유로 방류라는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건 뭐 알겠다 이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알겠다 이건데 근데 왜 우리나라 정부 여당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앞에 나서는지에 대해서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의아하죠. 우리나라가 뭐 일본한테 뭐 속국도 아니고 죄 지은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뭐가 아쉽고 뭐가 불안해서 우리나라 정부 여당이 우리나라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까? 프리스로 이름을 바꾸자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에 일본에 방일을 했었죠. 방일 당시 그 스가 전 총리를 만나서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 교도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류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는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국민들은 명쾌히 들은 게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또 방사능이 인류 역사상 인류에게 영향을 줬던 사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것도 아닐 뿐더러 대일 외교에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이렇게 가볍게 소진하면서 왜 우리 정부 여당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앞장서는지 또 단장의 생각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제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좀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 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가 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사추적단의 주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심도 있게 회사에 대해서 접근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